배합, 조합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분으로서 굉장히 좀 약간 나름대로 이제 어떤 자부심, 이 교육을 내가 이수하기를 정말 잘했다. 좀 어떤 도움이 되십니까? 사업할 때 좀 도움이 됩니까 이게? 창업하시는데?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서울에서 리턴한 그 이제 다시 돌아온 귀향 청년이고 금이 환영한 청년이죠. 아닙니다.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육지에서 일할 때는 전공도 이제 무역 관련한 전공이었고 실제 일자리도 무역 계통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제주도로 돌아오게 됐는데 처음에 돌아올 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제주도가 이제 무역이 발전한 도시도 아니고 또 이걸 뭐 새로 파낸다고 해도 되게 한계가 있고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주 더큰네일 센터에 막연하게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만으로 들어가서 창업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거기서 동료를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함께 으쌰으쌰 해서 너 내 동료가 되라. 이제 창업 법인을 세우고 또 이제 아이템을 고도해 나가는 과정이 더큰네일 센터가 없었으면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었을지 저는 아마 조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게는 사실은 제주에 정착할 수 있게 다시 정착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같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경우에는 되게 이제 잘 따랐고 운이 좋아서 잘 풀린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인재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또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보여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 서 대표님처럼 이 센터를 수료해가지고 잘된 케이스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은근히 상당히 있다. 라는 뭐 그런 얘기신 거죠. 그럼요. 그 어떤 집단이든 명함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죠. 이제 그 실제로 아까 이제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계나 데이터를 잘 그래서 만들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긍정적으로 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컨센서스를 잘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봐야 맞습니다.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큰네일 센터라든가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 어떤 지금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육생 각자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맞춤화 전략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최근 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기관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또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좀 열거하긴 그렇습니다만 이제 어떤 뭐 교육생들의 뭐 어떤 만족도라든가 경쟁률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직원분들의 퇴사율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예전과는 좀 다르게 높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표에서 지금 빨간불들이 지금 너무 명확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하나하나 얘기를 다 거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지표 또는 우리 청년분들 주변의 어떤 여론 이런 걸로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의 지금 상황이나 모습 혹시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혹시? 네, 역시 용감합니다 우리 박경호 위원장님. 그 지표가 아까 이제 만족도랑 그리고 이제 기업 연계 이게 그렇죠. 실은 더큰네일 센터에서 저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이제 만족도 얘기를 하면 실은 그러니까 서동영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이라는 게 이제 제공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공을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받는 교육생 입장에서 이 교육이 나와의 케미가 맞는지 실은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명강사라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나와의 케미가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은 지난 2년 반
2년 반, 3년 정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개선해 왔을 텐데 실은 이게 갑작스럽게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교육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런 지점으로 저는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이 이제 더큰네일 센터라는 상징성, 이제 다양한 상징성들이 있지만 저는 더큰네일 센터의 상징성이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다. 청년들이 그 과정 내에서 적어야지.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에서 나는 나다움을 찾기 위해 왔는데 뭐 분명 이제 8기인 거죠 지금이. 네 맞습니다. 예, 분명 8기 분들은 뭐 7기 1기부터 7기 사이의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이런 거 하면서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분명 갔을 텐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그냥 기존과 다른 전략이 지금 교육 전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전략이 과연 무엇인가? 실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은 충분히 뭔가 논의가 된 것인가 이런 고민이 조금 있고 지금 양희주 이제 지금 사무국장님이신데 이제 청조위 부위원장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조위라는 어떻게 보면 정책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그곳과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나 저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 연계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성과 지표, 정량적 지표인데 실은 청년들이 더큰네일 어떤 허브 공간을 찾아가서 어떤 교육을 받고 뭔가 경험을 해서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 했을 때 그 선택지가 저는 더큰네일 센터에서는 기업 연계인 거죠. 근데 그 수가 줄었다라는 거는 그 더큰네일 센터 교육생들이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맞춰진 곳에 이렇게 해. 그냥 어쨌든 이제 더큰네일 센터 현재 입장에서는 탐나는 인재를 기업과 매칭을 해줘야 그게 성과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억지로라도 매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청년들은 또 그곳에서 여기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계속 사회 진입 과정에서 이런 튕겨져 나옴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사회와 이제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 성과 지표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한번 실은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년센터보다는 또 한 몇 배 이상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몇 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 그리고 정책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가 돼 있는 상황인지 이거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실은 만족도랑 기업 연계라는 이 지점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지표 중에 하나다. 더큰네일 센터가 더큰네일 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이거만은 항시 체크를 하면서 왜냐하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바뀌면 바뀌는 대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직원 퇴사에 대해서 조금 말이 있더라고요. 뭐 더 좋은 곳으로 갔다. 더 좋은 곳으로. 퇴사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퇴사할 때 누가 여기 싫어서 그만두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뜨끔하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충분히 조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뭐가 문제인지 그런 지점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박경호 위원장님의 답변은 따로 제가 쇼츠로 편집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제가 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청년 아까 조정위원회 우리 조정위원회 어떻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여하거나 좀 개입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좀 검토하거나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었던 겁니까? 일단은 이게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행감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아마 그때 조금 치열하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그럼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는지도 아마 저희가 직접 그 자리에서 좀 질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면은 그 센터 자체 안에서의 어떤 자정이라던가 그런 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외부의 힘이 개입돼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사실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민관 위탁으로 전환돼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한 게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죠. 지금의 상황이. 그래서 뭔가 그 청조위에서도 요거가 좀 주요하게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쨌든 대표적인 그 제주도의 일자리 정책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저는 뭐 보면서 그 제주 더큰네일 센터라든가 이제 청년 센터에 대해서 물론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기존에 지역에 없었던 새로운 청년 정책의 일환이었고 이게 뭐 물론 일부에서는 조금 뭐 좀 보편적인 청년 정책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용하신 분들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보면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더 저변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게 참 너무 아쉬운 거는 안타까운 것은 이게 또 이제 특정 도정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까 도정이 바뀌고 뭐 하다 보면서 좀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이 누가 봐도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흔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그 얘기를 논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새로운 도정 출범 이후에도 청년 정책에 대한 무게가 굉장히 많이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뭐 제주형 청년 보장제라든가 뭐 청년 참여 예산 여러 가지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세 분은 좀 어떻게 이거를 평가를 하세요? 이제 기존의 어떤 이런 센터라든가 기관을 중심으로 좀 민간에게 좀 자율적으로 위탁을 해서 청년 정책을 좀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시스템하고 사실 요거 이번 도전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 좀 행정이 좀 주가 돼가지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려고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좀 비교해서 평가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도정에 대한 내용을 좀 따로 평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역시 또 박경호 위원장님께서 또 제가 먼저 선방을 날려주시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제주형 청년 보장제, 청년 참여 예산 그리고 지금 도정에서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전달 체계. 전달 실은 체계. 이 세 가지가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그렇긴 한데 실은 제주형 청년 보장제가 가장 이제 도정에서 그리는 이 청년 정책의 비전인 거 대주제인 것 같고요. 그 주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뭐 청년 중간 지원 조직들, 중간 기관들 그리고 이제 전달 체계 참여 예산제가 이렇게 조금 전략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실은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방금 나왔던 더큰네일 센터가 민간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생겼다 이런 것보다는 이거를 실은 운영상에 조금 어떤 이제 과정들로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변화에 있어서 이제 정책 견제에 참여가 있느냐 뭐 이런 지점에서 조금 볼 수 있는데 저는 민간 기관 이제 이런 기관들의 운영에 대해서 청년들과 이제 밀접하게 만나는 기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을 볼 때 전문성을 볼 것이냐 당사자들과의 공감성을 볼 것이냐 이거인데 저는 더큰네일 센터랑 청년 센터를 봤을 때 청년 센터는 청년들 당사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재들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인력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큰네일 센터는 전문성이 우선이긴 하지만서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이제 공감성이 조금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점을 봤을 때는 민간 위탁이라는 자체가 이제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요. 그리고 청년 보장제랑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 길게 하십시오. 네, 편집해 주실 거라 믿고 제주형 청년 보장제의 경우에는 제주에서 청년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거나 뭐를 선택을 하는 과정 내에서 리스크가 없게 만들겠다 최대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청년 시기에도 뭐 저희 이 세 분 저를 포함시켜도 되겠죠? 세 분처럼 우리 셋처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은 요새 조금 나오고 있는 은거 이제 고립 청년들이거나 이제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해서 이제 실은 혼자서 이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청년들을 조금 더 단계별로 봐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력 있게 그들이 이제 나다움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냐 이런 과제의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보장제고요. 전달 체계는 그러면 청년들을 이렇게 이제 면담하고 만나고 그들이 이제 선택하는 선택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연결을 해줄 것이냐. 실은 이제 제주도에 많은 유관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들 청년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정작 이제
청년센터랑 더큰네일센터랑 어떤 협업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그거를 이제 도정 차원에서 우리가 어쨌든 기관에서 도가 가장 힘이 세니까 그렇죠. 도에서 이거 전달 체계를 핵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유관기관에서는 이제 청년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더큰네일센터 청년센터랑은 무조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 예산인데요. 참여 예산제는 저는 이거 칭찬이니까 실명 거론해도 되죠? 예, 괜찮습니다. 한권 의원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사를 드린 적은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한권 의원님이 잘해주신 건데 청년들에게 자원을 준 겁니다. 한권 화이팅. 청년에게 자원을 준 겁니다.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이거는 그 전부터 설계가 됐지만 한권 의원님이 이거를 조금 드라이브를 걸어주셨기 때문에 조금 돼가지고 저는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이제 각 지역마다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지역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이 거기에 정책 사업을 얼마나 넣을 수 있겠어요? 네. 그게 그동안 이제 그동안 안 됐던 거를 이럴 거면 청년들은 따로 떼서 하겠다. 그래서 청년들끼리 한번 너네끼리 예산 배정도 해보고 너네가 하고 싶은 거 조금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실은 아직은 시행착오가 조금 있고 아직은 조금 더 이제 개선해야 되고 이제 디테일한 설계가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우선은 구조상으로는 조금 기대가 되는 지점들이 있고 다만 이 과정 내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될 이제 두 센터가 이제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캐스천으로 조금 놔두고 싶습니다. 네. 두 기관의 운영에 앞으로 청년 정책의 향방이 달려 있을 것이다. 엄청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청년들과 접점을 만드는 두 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분은 요거 어떤 지금 오영훈 도정의 청년 정책 어떻게 뭐 평가하시거나 좀 느끼시는 바 혹시 있으신지? 일단 앞전에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말을 그냥 얻는 수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그냥 웃겨도 됩니다. 어쨌든 전 도정에서 청년 정책을 잘 만들어 온 거는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더 보완돼야 되고 당연히 더 보완돼야 되는 면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초석을 마련해서 이렇게 쭉 온 건 맞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까 전달 체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 기존에 있는 그 더큰네일 센터나 그 제주 청년센터가 이렇게 잘 뭐 이를테면 제주형 청년 보장제에 비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제주형 청년 보장제의 핵심이 전달 체계고 그 전달 체계에 그 두 기관이 들어 그 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이번 도정에서의 마련한 정책은 이제 생애 주기를 또 청년 안에서의 생애 주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탐색기, 사회 진입기, 안정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아마도 탐색기는 뭐 이를테면은 제주 청년센터에서의 다양한 동아리 지원 사업들을 그릴 수 있을 테고 사회 진입기가 아마 더큰네일 센터 이런 식의 역할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청년의 세계주기 안에서의 어떤 기관들과 만나서 거기서 어떤 정책들을 내가 알고 그 누릴 수 있는가가 저는 어쨌든 이 제주형 청년 보장제의 전달 체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말로 하면 너무 좋은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는 아까 그 박경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기관의 역할이 크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 도정 차원에서도 잘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 감시도 하고 네 어떤 조치들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정책들이 어떻게 가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쨌든 그 아까 2022년 제주 청년 통계의 데이터들 막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사실 그 여러 분야의 청년들의 정책 인지도가 50%가 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은 많이 마련을 했는데 맞아. 이게 정작 청년들이 모르고 그냥 홍보해야 돼. 이거는 너무 다른 데서 다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청년들한테 가닿을지를 정확하게 설계가 돼야 그것도 설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지금의 도정에서 잘 책임져 줘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동료 기자분하고 다른 기자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비단 청년만의 문제는 아닌데 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15분 도시. 네. 우리 지역과 관련한 굉장히 여러 이슈들과 현안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다른 기자들하고 그런 얘기하죠. 야 이거 우리만 너무 열내고 취재하고 기사 쓰는 거 아니? 이거 사람들 관심이 있어. 이 청년들은 이런 거 잘 몰라. 그런 얘기를 우리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실 궁금해요. 청년분들은 진짜 이런 지역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이거 어차피 이제 그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뭐 저희끼리 그냥 뭐 푸념 삼아서 합니다. 그래서 왠지 기사는 나만 쓰고 공무원만 보는 것 같아.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더 전달 체계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이 정책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지금 때부터 그러니까 이를테면 청년 도입기부터 알았을 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감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되게 먼 게 아니라 사실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내 일상을 바꾸는 영역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연령이 낮을 때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하면 더 좋죠. 근데 어쨌든 그런 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게 진짜 그 나중에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예, 마무리가 안 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저런 순간이 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분과 같은 이제 좀 지역 시사나 정치나 이렇게 이슈에 대한 고관여자들이 좀 더 많이 나오시길 좀 바랍니다.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더큰일 센터의 기능 중 하나가 그거였던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과제 중에 지역의 그런 이슈들을 다루게 했죠. 그런 게 있었군요. 실은 저는 그거는 상당히 중요했다. 어떤 거 하셨어요? 우리 서 대표님 교육 받으실 때?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질문에 탁탁 다 받아. 아이템이 그 아까 소개해드리기를 제주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제주의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잉여 원물이나 비선호 원물을 주제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 다루게 됐냐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자원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에서 지금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니라도 그렇게 제주 지역에 문제 있는 자원이라던가 아니면 잠재력이 감춰져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 팀들이 제주 더큰일센터 출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미 있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더 이제 그 청년 계층들이랑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더큰일 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네요. 제가 오늘 세 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더 많은 걸 지금 배우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또 격가지로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뭐 청년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 12대 제주도의회거든요. 이번에 청년 정치인이 정말 대거 입성하면서 진짜 이제 대거가 맞나요? 근데 대거라고 하기엔 너무 적지 않나. 대거 예. 그러면 저 역대 가장 많은 중에 청년 정치인이 입성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기대를 모았습니다. 좀 뭔가 좀 청년 정치의 효능이 드디어 나오겠구나. 드디어 이제 이 청년 정치의 뭔가 그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겠구나 얘기를 좀 했었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한 도의원 같은 경우는 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가지고 이렇게 자진 사퇴하면서 이거 봐 청년 정치 결국 현주소는 그냥 나이만 어린 거 빼고는 그냥 기존의 정치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라는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분이 또 이제 청년으로서 이걸 바라보시는 좀 어떤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다단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오늘 양희주 사무국장님께서 일단 해주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평가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직입니다. 지금 1년도 안 됐죠? 1년 좀 넘었죠. 1년 조금 넘었죠. 1년 조금 넘었죠. 작년 6월 여름 5월이었나요? 작년 작년 6월 7월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역대 도의회 중에 이 정도 들어온 거지 이게 많지도 않고. 두 분의 반응을 보고 제가 딱 느꼈습니다. 청년들은 더 많은 더 그럼요. 많은 진출과 그쵸. 이 정치 진입을 바라고 있구나. 아주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웬만하면은 여성 정치인 중에서도 청년 여성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죠. 이번에는 사실 청년 여성은 이번에 아예 진입이 안 돼가지고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사례를 두고 이거를 청년으로 싸잡아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약간 조금 소수자 집단, 약자 집단에서 그 한 명이 잘못했을 때 그게 집단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모양이 되게 나오는데 이를테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던가 거기도 이제 그 대통령 이후에 뭐 다시는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 없.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역대 잘못한 대통령이 얼마나 많아요, 남자 대통령이. 근데 그거를 남성 정치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서의 이 한 사례를 두고 얘기하는 거 너무 좀 가혹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를테면은 반드시 뭐 총학 출신이어야 된다 반드시 비서관 출신이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좀 더 다른 경험과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준다면 또 다른 모양의 정책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 활동을 하셨거나 기업가 활동을 하셨거나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 대표님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지금 12대 도의회 청년 정치인들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은 아니면 좀 더 제 앞에 계시는 이제 두 위원장님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좀 적고 알고 있는 것도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자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창업신에서 아까 이제 세대별로 조금 이제 문화가 많이 다르다. 또 그래서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해지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창업신보다도 그 이제 도의 정계 정치는 더 이게 더 막혀 있는 것 같거든요. 청년과 기성세대들과의 소통 창구가. 그래서 사실 이 청년 집단이 사실은 도에서 되게 크다면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집단인데 이들이 목소리를 낼 창구가 생기고 이제 청년 의원들이 더 많이 생겨서 기성세대와의 대화도 많이 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아까 말씀 나눴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절로 풀려나갈 수 있는 계기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진출하신 위원님들께서 부디 좋은 사례들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회에서는 더 많은 청년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더 많은 자연스러운 소통 창구 다른 세대와의 접점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 대표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순발력이 좋으세요. 이게 정말 사전에 이거 합의되지 않은 질문인데 이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마무리하는 거. 그리고 저 좋은 단어 하나 배웠습니다. 아까는 이제 그 청년 씬이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창업 씬 해가지고 씬 많이 이거 좋네요. 제주 언론 씬.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정리를 해주실 분이 우리 또 청년 정책의 우리 딴거 박경우 위원장님. 네, 아까 이제 첫 번째는 그 이제 조금 안 좋았던 그 뉴스인데 실은 안 그래도 최근에도 그 얘기를 누군가가 저한테 해가지고 청년들 아직 정치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이 그 얘기를 했습니까? 기성세대가 했습니까? 그분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최근 며칠 안 됐는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순간 이제 조금 이제 저도 이제 끈이 순간 풀려가지고 뉴스를 갑자기 겁나게 하면서 이거 기성세대 50, 60대 남성들이 더 사건 많다. 그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50, 60대 남성들이 그동안 해왔던 사건들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실은 그 사례가 이제 조금 뭔가 그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장벽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실은 진짜 우리가 조금 그런 보편적인 시각을 조금 너무 하나에 딱 이렇게 몰아서 보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남아서 열심히 해주시는
이제 조금 그나마 젊은 정치인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이 꼭 나 청년이니까 청년 정책을 해야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강박증이 조금 있어요. 몇 분께서. 그런 이제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실은 청년 정책을 다루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행자위 그리고 이제 청년 의회 의회 연구 모임이 이제 청년이 행복한 제주라는 이제 두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한건 위원님 솔직히 40대이시지만 누구보다 청년들을 깊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그 김한국 위원님 그리고 이상봉 위원님 너무나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사실은 너무나 잘해주시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꼭 청년이라서 청년 정치 나이대가 청년이니까 나는 청년 정책을 대변해야 돼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서성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은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은 의회라는 곳이 도민의 공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도청보다 더 도민들이 가볍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 문턱이 낮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실은 의회를 이런 활동이나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으시면 의회를 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조금 그냥 맞습니다. 제가 바라는 청년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그냥 친구들 부르고 그러니까 나 이제 이런 정치 자기 사무실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의원님들 그렇죠. 자기 친구들 부르고 친구의 지인 부르고 그러면서 그들의 사는 이야기 이를 이제 의회에 잘 녹여낼 수 있고 의회가 점점 더 장벽이 낮춰지는 그러니까 저희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었 그 청년 정치인이라는 매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바라봅니다. 네. 혹시 직접 들어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한 중반 조금 넘으면서 차 내가 청년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너무 없이 내가 진짜 세 분을 초대해가지고 얘기를 들으려니까 세 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우리 진짜 제주의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정책 발굴 그리고 이 추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뭐 기대의 한 말씀도 좋고 건의의 한 말씀도 좋고 이런 거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양희주 사무국장님부터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예.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제 더큰네일 센터 이야기를 뭐 주로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제주 청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청년 정책이 잘 되려면 정말 많은 청년 그룹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좀 더 감시할 수 있는 눈들이 더 많아지는 거고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실 여러 그룹으로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단체로 있을 때 좀 더 오래 갈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시너지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되게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소규모의 단체들이 각각이 이렇게 자리가 잡아지면서 활동을 해나가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센터가 그런 역할을 일정 부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 동아리 지원보다는 좀 더 청년들이 이를테면 뭐 원탁회에도 관심 갖고 이렇게도 가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약간 정책들이랑 좀 더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룹들을 만들어내는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그게 청년 정책이 잘 되는 핵심 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센터의 보다 강화된 역할, 네. 청년 그룹들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매개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하고 싶습니다. 예. 박경호 위원장님.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말씀하시는 동안 최근에 이제 청년 그 정책의 구관여자의 토론의 자리에서 저는 이제 멀찍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청년들을 조금 뭔가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계도하고 교육해야 되는 대상. 네, 살짝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또 잘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질문을 하려다가 참았는데 실은 그 청년 정책의 그런 관계자로 있으면 저는 그 청년들의 언어와 행정의 언어를 잘 번역해 줄 수 있는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실은 청년들의 언어랑 그 행정 저도 이제 진짜 한 정책 관여를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언어가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통역을 해줄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즉 이 말은 청년을 뭔가 수혜 대상, 뭐 청년들은 지역에서 뭘 해야 돼 아하. 이런 대상으로 조금 안 보고 예. 진짜 우리 지역의 어떤 이제 조금 미래 지역의 모습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진짜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거 그런 과정들로 조금 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을 조금 실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만약 도전 관계자가 보고 계신다면 꼭 보게 할 겁니다. 예. 보장제랑 전달 체계 과정이 저는 이제 정말 설계는 괜찮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할 때 정답을 정해놓고 청년들을 그 판에서 놀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놀면서 그 판을 만들면 이제 그 판이 청년들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지. 우리가 판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너는 여기서만 놀아. 이렇게 보장제왕 전달 체계를 갖춰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들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는 아까 양희주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책의 언어를 조금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청년 활동가들이 있어야 된다. 그룹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성공한 기업인이 될 예정이신 서성현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좀 길게 얘기해도 돼요? 예, 다 얘기하십시오. 못한 얘기물 다 하십시오. 일단 오늘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제주 더큰네일 센터가 주된 토픽으로서 얘기가 되었는데, 제주 더큰네일 센터 출신 이제 참여자로서 가끔 조금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도민분들께서 더큰네일 센터에 우려하시는 바도 많이 들었고 또 질타하시는 바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운영진은 아니지만 제주 더큰네일 센터가 가진 의미 중 하나는 제주 지역에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씨앗. 이제 아까 이제 제주의 자원의 문제를 다룬다든지 제주가 가진 가치를 다룬다든지 하는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창업으로, 취업으로 제주 전역에 이제 흩어져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이 아니면 이제 회사에 들어간 회사원이 당장의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씨앗이라고 표현한 게 이런 가치를 이제 품고 나간 인재분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서 결실을 맺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에 도민분들께도 조금 질타보다는 응원을 해주시면 저나 이제 주변에 인재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이제 힘을 내서 그렇죠.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더큰네일 센터에 최근 벌어진 문제들의 요점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퇴사자 문제, 그다음에 인재분들의 만족도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운영진이 바뀌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없이 이제 급변했던 것들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진 사이에서도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과 기존 운영진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퇴사자분들이 많이 생겼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 이제 여기 참여자분들과 운영진 사이에서도 실제로 참여자분들이 바라는 게 뭔지 운영진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잘 되자라는 마음은 같은데 서로 바라는 걸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에 대해서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주 더큰네일 센터도 지금의 조금 안 좋아진 지표들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는 더 나아가서 그 이제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청년 정책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저도 이제 오영훈 도정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정책들을 봤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일방향적이지 않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도가 그리는 그림이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여기에 과연 청년들의 실질적인 필요나 희망들이 들어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청년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서 실제적으로 청년분들이 원하고 희망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요.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3, 4년 안에 그렇죠. 이제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를 다시 한번 이제 잘 하고 있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의 이 정말 너무 좋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청년분들의 이렇게 일자리 얘기하면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미스매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하려는 사람이 너무 눈이 높다. 이 구직자들의 좀 눈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결국 취업난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기성세대들이 흔히 규정을 하곤 하는데 사실 청년 정책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어떤 틀에서 바라보는 청년을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청년 정책에 있어서도 약간 좀 이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네요. 아무튼 청년 정책에 대한 공부가 참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훌륭한 세 분, 네, 박경호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님, 그리고 서성용 주식회사 피플 대표님 세 분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모두를 위한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해서 세 분 각자 계신 곳에서 좀 더 치열하게 함께 고민해 주시고 좀 발전적인 목소리 계속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팟캐스트가 좀 더 재미있고 막 깔깔깔깔 터지고 원래 이런 망가지는 거였는데 청년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살짝 조금 무거웠습니다. 네, 다음에 이 세 분하고 좀 더 깔깔 터지는 그런 방송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길 기대하면서 세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